안녕하십니까. 오늘 그 중앙일보에 이런데 그 기획 기사가 났는데요. 돈 한 푼 안 내 생계급여에 역전당한 국민연금. 이런데 기사가 났습니다. 국민연금하고 이제 생계급여 이게 있는데 역전이 됐다. 생계급여가 뭐냐? 옛날에 제가 근데 그 어릴 때요. 뭐 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시고 이제 뭐 어머니 혼자 이게 어려우니까 그때는 영세민이라고 그래요. 영세민. 가난한 사람들 영세민요. 그러면 이게 뭐 어떻게 하느냐. 뭐 병원에 갈 때 약간 의료비도 좀 깎아주고요. 영세민들. 그 다음에 뭐 어떨 때 명절에 되면 라면 한 박스 준 거 기억나요? 제가 학교에서 라면 한 박스 주가 들고 온 적도 있는데 또는 이게 뭐 학비를 좀 깎아줍니다. 학비를. 제가 근데 그 학비를 한 번도 안 내봤어요. 중학교 때 영세민이니까 학비가 없어요. 근데 고등학교는 협성고등학교를 제가 상고가 인문계로 바뀌고 1회 졸업생이거든요. 그때 우리가 3년간 학비를 대줄 테니까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특설반을 모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협성고등학교에서 서울대 간 사람이 저희 동기가 한 16명 많이 갔었어요. 그때 그 3년간 학비를 안 냈다고. 그때는 이게 그 장학금으로 특설반을 모집했으니까 뺑뺑이 돌린 학교가 아니고 2차 떨어진 애들이 오는 학교인데 미리 특설반을 한 반 모집한 거죠. 재단 이사장이 개인 돈으로 학비를 장학금을 주고 그 다음에 뭐 서울대학 대학은요 워낙 장학 제도가 많으니까 서울대에서 제가 조교도하고 학비를 내본 적이 없어요. 학비를. 근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지원해 줬는데 옛날에는 영세민들. 근데 이게 이제 제가 대학 다닐 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이게 법이 바뀝니다. 국민의 그 기초생활보장 최소한의 그 생활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어려운 사람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모로 악용되는 것도 많고요. 참 이게 제도가 어떤 제도든 이게 복지제도가요. 실제 어떻게 설계해도 악용하는 사람이 있고 구멍이 새거든요. 주위에 보면요. 진짜 오히려 자식들이 서울에 뭐 번듯한 직장 다니고 해도요. 부모님 용돈도 안 드리고 하면 부모가 진짜 어려운데 이런 사람들에게 또 자식이 있으니까 뭐 해당이 안 될 수도 있고요. 또 이게 어떤 사람들은 실제는 알부자인데 또 이게 제대로 재산 파악이 안 되니까 기초생활 대상자로 해가 또 큰 혜택을 누는 사람도 있고요. 또 이게 부부가 이혼하면 양쪽에 주니까 조금 많아요. 따라서 이게 실제 살면서 그냥 가짜로 이혼한 위장 이혼 있잖아요. 이런 경우도 제가 재판에서 많이 봤고 하여튼 뭐 어떤 제도든지 복지제도든지 구멍을 새고요. 이걸 또 막으려면 이게 복지 비용이 많이 들어요. 이 공무원들이 또 이런 공무원 담당하는 공무원이 또 많이 생기게 되잖아요. 참 이게 문제는 문제입니다. 이 복지라는 게 진짜 어려운 문제예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저는 항상 이게 생산적인 복지로 가야 된다. 무조건 퍼주는 거로 이게 능사가 아니다. 뭔가 이게 일자리를 좀 만들어주고 일을 하면서 체제 생계를 하도록 이런 식으로 이게 좀 생산적으로 해야지 무조건 이게 퍼주는 게 능사는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여튼 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서 이제 일정 요건을 갖추면요. 기초생활보장. 그래서 이제 생계급여라는 게 있거든요. 준단 말이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생계급여를. 참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 복지가 어르신들 이야기 들어보면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이제 청년들은 죽어나는 거지만 잘 돼 있다. 생계급여를 주는데요. 이게 생계급여가 실제 얼마냐?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기준액이 76만 5,444원이다. 1인 기준. 1인 가구의 생계급여 그냥 주는 거죠. 기초생활 하라고. 아무도 자기 기여분 없이 생계급여 기준액이 76만 5,444원. 그러니까 이제 부부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혼을, 가짜로 이혼하는 거예요, 가짜로. 그러면 이게 1인 가구잖아. 가짜로 이혼해나고 실사라도 1인 가구 생계급여가 76만원 주면, 와, 둘이 그냥 받으면 거의 80만원, 286, 160만원이네. 그러면 이게 충분히 살고 남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복지가 잘 돼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문제는 이게 국민연금공단, 그러면 이게 연금을 낸 사람들 있잖아요. 국민연금을, 우리 국민들 중에 연금을 납부한 사람들. 연금이란 게 자기가 예를 들어 소득의 10%를 냈다. 근데 내가 이제 받던 소득의 43% 예를 들어 받는다. 13% 내고 33% 받는다. 이런 식으로 연금이 돼 있다. 이런 이제 국민연금에
노령연금 1인당 평균액이 얼마냐 봤더니 우리 그 직장인들 뭐 이런 거 공무원들 특별한 거 빼고요. 우리 전체 국민들이 국민연금을 통해서 받는 노령연금 1인당 평균액이 67만 9,924원, 67만 9,900이니까 68만 원, 68만 원. 근데 이거 생계급여는 76만 5천 원이니까 77만 원, 68만 원. 거의 뭐 9만 원 정도. 9만 원 정도 생계급여가 더 많더라. 이게 공정하냐? 처음으로 이게 역전이 된 거거든요. 한마디로 이게 그 자기 돈을 한 푼도 안 낸 생계급여보다 국민연금이 자기 돈을 내가 받잖아. 이게 더 적다는 게 참으로 이게 공정하고 말이 되느냐? 말이 되느냐?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러면 차라리 그냥 국민연금 뭐 아무것도 나 소득도 안 내고 이게 그냥 생계급여 받으면 77만 원, 77만 원. 그것도 이게 부부가 위장 이혼하면 좀 더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내가 일하고 뭐 이게 납부를 하고 내 돈을 갖다가 내가 받아오는데 이게 더 적다. 이게 공정한가? 이게 공정합니까? 아무리 복지라도 저는 말도 안 되는 게 지금 제도 설계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생계급여가 많아진 게 2023년부터 최근에 갑자기 늘면서 이제 경쟁적으로 어르신들 뭐 복지 하면서 이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계속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게 조금이라도 국민연금이 많았는데 실제 생계급여가요 2015년부터 이게 도입돼 가지고 1인 가구 그때는 43만 원이고 국민연금은 48만 원. 그때는 이게 5만 원 국민연금이 더 많았는데 근데 국민연금은 계속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생계급여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급상승하면서 지금 현재 역전이 돼 있다. 역전이. 이거는 이제 심각한 저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누가 이게 제대로 일하고 연금 납부해서 이거 받아가면 형평에 너무나 이게 안 맞는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게 뭐 역대 정권에서 조금씩 이렇게 된 것도 좌우파 불문하고 문제지만 근데 좌파 정권은 특히 더 심한 것 같아요. 이재명 정권은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내년에요. 어떻게 되느냐? 내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를 82만 556원, 82만 원으로 또 이게 대폭 올리는 거예요. 생계급여를 82만 원으로. 근데 올해 12월 국민연금 평균액은 70만 원이에요. 12만 원 차이로 또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도 이게 7만 원 이상 차이 나는데 근데 내년에 국민연금은 거의 뭐 70만 원 정도 거의 소폭 별로 오른 게 없잖아요. 근데 생계급여는 대폭 올라서 이게 82만 500원 되니까 12만 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진다. 과연 이게 형평이나 모든 이게 기준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뭔가 이게 실제 설계가 아주 불공정하게 잘못된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요. 이런 부분은 이게 반드시 이게 좀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봅니다. 실제 제도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런데 뭐 방법은 어떻게 하겠어요? 참 이게 문제죠. 방법이 뭐 국민연금을 올려야 되는데 이것도 이게 한계가 있잖아요. 국민연금을 참 이게 고령화 사회 되면서 이게 안 그래도 고갈된다. 국민연금을 이러고 있는데 이걸 대폭 올릴 방법도 없고. 근데 이제 생계급여를 확 깎으면 또 이게 복지가 후퇴한다. 또 이게 난리 날 텐데 어르신들 참 이게 어려운 숙제는 분명하다. 이렇게 봅니다. 뭐 제가 뭐 아주 이런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제가 해법까지 내보고 내놔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뭐 우리 전체 국민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 볼 부분인데 근데 뭐 저의 소박한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뭔가 이게 좀 잘못되어 있다. 설계가 구조적으로 그렇잖아요. 지금 현재 자기 돈을 내고 받아가는데 그보다 전혀 돈을 안 낸 사람 이 돈을 더 많이 받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 국민연금 받은 사람도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이잖아요. 뭔가 이게 설계가 잘못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개선은 전문가들이 좀 이게 싸매고 해야 됩니다.
하여튼 이 복지가요, 제가 보기에 이 복지가요, 줄줄 새는 낭비성 요소가 상당히 많아요. 이거는 이게 분명합니다. 낭비. 그리고 이게 정확하게 그 파악을 못하는 것도 많아요. 정확하게 그 소득 수준이나 요건을 파악 못해서 줄줄 새는 이런 게 많고요. 또 이게 여기에 소요되는 쓸데없는 이게 그 우리 그 비용들, 특히 그 공무원들, 임금이나 여기에 매달리는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이런 식의 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뭔가 이게 요즘은 워낙에 첨단 뭐 AI 시대에 그런 이게 공무원들이 다 이걸 할 필요 없잖아요. 금방 소득 파악이 되기 때문에 뭔가 이게 그 복지 전달 체계나 또 이게 그 액수나 근본적인 계획을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현재 그 이재명 정권 들어서 계속 이 급속도로 생계급을 더 올리고 있다면 좌파는 항상 이게 복지거든요. 우리 우파는 뭔가 이게 성장 기업들 이게 우파고요. 좌파는 무조건 이게 퍼주는 복지인데 이대로 가면 이게 그 심각한 재정 파탄도 되지만 문제는 이게 그 형평성 문제에서 큰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이걸 통계학적으로 한번 문제 제기를 하는 거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진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이게 미래 세대 누구나게 닥치는 미래 세대 문제인데 이런 데에서는 너무나게 우리가 무관심하고요. 저도 이게 통계를 정확하게 몰랐는데 공부를 좀 해보고 방송 준비하면서 통계들을 쭉 보니까 심각한 뭔가 이게 그 문제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특히 이재명 좌파 들면서 이게 그 생계급여가 급성장 또 이게 금액이 늘어나면서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거는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고 이에 대해서 전면적인 개선책을 한 번에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 제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